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중고 타이어 가게를 몇 군데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결국 제일 먼저 방문했던 숙소 앞 가게로 되돌아와 타이어를 교체했다.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나이 들어 쇠약해진 나귀와 같다. 심지어 엔진 오일이 조금씩 새지만 수리비가 자동차 값보다 비싸서 차를 수리를 하려면 본전 생각이 나는 자동차라 주차장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차량 밑에 박스를 받쳐 놓으면서 그냥 타고 다닌다. 쉬는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는 고향 친구 제호 공장에 오늘은 오랜만에 동창생 면이가 미리 와 있었다. 우리는 모두 중학교 3학년 4반 동창생이다. 다른 때 같았으면 점심 식사를 같이 했을 텐데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 때문에 그는 도시락 같은 것을 싸가지고 다니는 것 같다. 사실 지난번 메르스 사태 때 메르스 감염으로 12일간 격리된 적이 있었던 친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15일간 격리되는 것이 무섭다고 했다. 격리가 되면 혼자 사업을 하는 친구는 사업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오후 4시경 타일 일을 하는 친구인 최 이사에게서 3개월짜리 일이 있다며 전화가 왔다. 건설기능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일인데 고덕동에서 약 3개월간 일을 하니 팀원을 모집하라고 했다. 그래서 팀원을 모집하려고 아는 동생에게 사람들을 부탁했더니 건설기능인협회를 통해 일을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며 자신이 그 피해자이니 잘 판단하라고 충고를 한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시키는 일이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일 일이 아니라고 타공정 이관 처리를 하면 그 또한 결격사유로 등록되어 경고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만일 성질 나쁜 입주자가 만족도를 낮게 말해 결격사유가 등재되면 그 현장에서 잘리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른 현장에도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기능인 협회에는 타일 학원 출신 등 초급자들이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일을 하고 나면 해피콜로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불합격을 맞으면 결격 사유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건설기능인협회를 통하지 않고는 데오프르지오 현장 어디를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일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물론 숙련 기술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 현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퇴근 시간 이후에도 일하라고 하면 일하며 굽실거리는 사람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가장 큰 함정은 자신이 일을 할 때에는 본인이 결격 사유가 누적되어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했다. 건설기능인협회 소개로 가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거길 나와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데우프르지오를 방문해도 데우프르지오가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전국 현장 어디를 찾아가도 개인적으로는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건설기능인 협회가 건설기술자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들도 살아남기 위해 힘없는 기술자들을 밟고 올라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건 정말 야비한 시스템이다. 건설기능인의 권익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닌 것 같다. 일자리를 담보로 건설기능인들을 꼬여내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결국 자신들의 노예처럼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건 정말 뉴스거리도 없는 요즘 시대의 특종이 될 만한 내용이다. 한 번 더 자세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분명 이런 사실을 모르는 최 이사는 고맙게도 나를 위해 일자리를 마련한 것이지만 나는 아는 동생 충고를 받아들여 적당한 이유를 대고 기능인 옆에 일자리를 거절했다. 내가 너무 순진한 것인가? 세상은 내가 아는 것보다도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다.